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자, 주말을 맞아서 일주일간의 뉴스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골라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제 얘기해 볼 건데요. 그렇죠. 이제 이번 주와 저번 주까지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상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번 주에서 가장 큰 핫 이슈는 지금 현재 이 주택 수를 가지고 보유세를 계산했던 과표를 책정했던 거를 이제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제 대책이 발표되기 임박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나와서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뀌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방향과 흐름이 바뀌게 됐고 어떤 변곡점이 나올 거고 어느 시점에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언제 바뀔 거냐, 이거 보게 되면은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이와 같은 방안을 21일 날 발표하는데 2022년 올해 세법 개정안을 담을 거다라고 하는데, 왜 올해 세법 개정안을 7월 달 말에 담게 되느냐? 네.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월 1일이다 보니까 네. 6월 1일 날 소유자분들한테 원래 12월 달에 이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6월 1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뭐 소급을 하겠다는 그렇죠. 6월 1일 날 소유자분들이 요번에 원래 말에 12월 달에 납부해야 될 이 종부세를 소급 적용해서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바꿔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이제 그 공시가격 비율이라든지 현실화율을 낮춰서 뭐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서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일단은 세금 부과 대상이 좀 많이 빠지고요. 또 세금 부과 대상이 되시는, 종부세 내야 되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부담도 확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상관없이 다들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막 부동산 분위기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고통의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세 부담이 좀 완화되고 경감된다고 하면은 종부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부담은 좀 더 경감이 될 것 같고, 또 여러 주택을 투자하려고 계획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이 여러 채가 됐을 때 종부세 대상이 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했던 분들은 그 걱정을 덜 수가 있는 그런 상황 변화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주택 수에서 네. 가액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차단하겠다. 그 특정 지역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차단되는 대상의 1번지가 아무래도 강남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과열이 차단이 되면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렇죠. 똘똘한 한 채로 몰렸던 지역인데 네. 사람들이 글로 잘 안 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일단은 본인들이 부동산을, 그리고 강남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는 집을 팔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그러면 이분이 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종부세나 세부담이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0억짜리의 과표를 생각하면 한 35억 정도의 공시가격으로 인정을 받을 거고, 그렇죠. 35억에 한 3% 하면은 1년에 이제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합쳐서 한 1억 정도 네. 내야 되는 상황이 네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억이면 10년이면 10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 능력이라든지 이게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생활비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담도 커지니까 그런 분들이 판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분이 쪼갤 거 아닙니까 이제. 네네. 이게 돈을 내가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쪼개서 나는 그러면 한 20억 정도 되는 집을 사고, 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서 본인 재테크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쓰고. 뭐 이제 고령층이고 노후 네. 대비를 한다면 월세 나오는 물건으로. 그렇죠. 네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저는 취득세 부분이 아직까지는 강하잖아요. 취득세 그렇죠. 중과가 아직 셉니다. 네네. 8% 12%의 고율의 세금 상황에서는 이분이 이걸 내가 정리를 하고 나서 쪼개서 조금 부담을 낮춰야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그렇게 강남에서 많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강남 안에 있는 그만한 입지를 가지고 한강변에 있으면, 압구정동이라는 곳에 한강변이 있으면 그만한 입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잖아요. 꼭 한강변이 아니더라도 대치동 같은데, 뭐 학원과 학군이 좋은 데 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녀분들이 다 크고
학원을 다니거나 학군이 필요 없는 분들이라도 그 지역의 학군 때문에 찾는 수요 때문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계셔서 계속 보유를 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정부가 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는 목적이 똘똘한 한 채가 과열됐다. 네. 그래서 그게 강남 가격을 밀어올리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이권대님 얘기대로 음.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풀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갈아타려고 하더라도 다른 네. 지역에 가더라도 서울은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강남에서 이제 뭐 한 채를 매도하신 분들이 멀리 가진 않고 강남 3구 안에 또는 네. 강남 4구 안에 강남권에 인접한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분들이 한 채를 두 채, 세 채로 여러 채로 이제 나눠서 하나는 거주를 하고 하나는 뭐 임대소득을 얻든지 또는 별도의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할 때 네. 가장 큰 걸림돌이 취득세 중과라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는 네. 이분들이 이제 임대사업 개념이겠죠. 네네. 어쨌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를 사실 그쪽으로 손이 가야 어쨌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부분도 어차피 지금 계속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임대사업자 예전 과거 형태로 혜택을 많이 주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또 움직일 수 있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책의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똘똘한 한 채 과열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취득세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당장 풀리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연말 예를 들면 종부세 부과되는 한 11월 말에서 12월 정도로 당겨질 수 있다. 네. 아니면 좀 늦어지더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 취득세 중과가 풀려서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주택수에서 가액으로 바꿔서 과열된 걸 차단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내놨던 이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려면은 이 취득세 중과가 좀 풀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대부분의 아파트를 투자하셨던 분들 특히나 이 강남권 같은 경우나 또는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아파트로 나눠서 작은 부동산으로 나눠서 월세를 받든지 아니면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든지 간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풀릴 가능성. 그러면 네. 취득세 중과가 먼저 풀릴까? 아니면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소형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먼저 풀릴까? 두 가지 중에서 가능성이 어디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임대사업자 쪽이 좀 더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 8월 이후 8월에 뭐 전세 대란 이런 거 얘기가 그동안 많이 떠들썩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8월 이후에 바로 임대를 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8월, 9월, 10월, 11월 이때부터 계속 이런 임차인들이 새롭게 비싼 가격에 갱신을 해야 될 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꾸 연말로 누적이 갈수록. 네. 네. 그러면 정부나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 가격이 전세 가격이 불안이 조짐이 된다면 반드시 이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을 풀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택이 서울에 부족하다라는 거는 확실하고 확정적인 상황이고 그렇죠. 앞으로 2024년까지는 더욱더 부족한 상황이 가속화되고 가중된다라는 건 정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시장의 매물, 특히나 임대 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결국 임대사업자를 활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택 수와 주택 가격으로 바뀌는 네. 이런 거와 더불어서 여러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일단은 아파트가 등록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먼저 풀어주는 게 한 11월 정도 내외 정도 그 시기에 아마 이 임대사업자가 먼저 풀리고 네. 두 번째로 내년 상반기 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로 정하면 그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그 세 보전하는 데 있어서 네. 일단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로 왕창 사실 세금을 많이 걷었었잖아요. 네네. 거의 제가 우리 작년까지
보게 되면 거의 52종가가 초과 세수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추경 50조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래를 또 활성화 시켜줘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가 되면은 이전 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많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세수가 훨씬 더 많이 잘 고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보유세로 왕창 몇몇 사람들 소수 3%의 국민한테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네. 전체적으로 그 세금을 부과할 풀을 넓혀서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면서 거래에 의한 세금 부담이 세금을 부과해서 그게 걷어진 세원이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세금으로 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합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래야 뭐 시장도 계속적으로 잘 선순환이 돼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강남의 가격이 이 주택 수에서 가격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하락하거나 조정받기는 좀 어렵다. 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다. 뭐 금리라든지 또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수요 감소라든지 대출 차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이 이제 주택 수가 주택 가격으로 바뀌고 똘똘한 채 현상을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조치 임대사업자를 완화해주거나 네. 주택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조치가 따라야만 제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주택 수가 이제 또 그 가액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이제 표에 보시다시피 뭐 가표 기준이니까 공시가격이 되겠죠. 네. 거기다 이제 현실화율을 그렇죠. 곱한 건데 3억 원, 6억 원, 12억 원, 50억 원, 뭐 94억 원 있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중과 받는 분들이 2배 정도 6% 내던 분이 1.2%니까 0.6 내던 분들이 1.1을 내고 0.8 내는 분이 1.6 그 다음에 50억 원 정도는 1.6에서 3.6 두 배가 넘어요? 그 다음에 3% 내셨던 분이 6% 2배, 3배 정도를 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네. 요번에 바꿔서 이게 이제 주택 수에 관계돼서 이렇게 과중하게 중과를 때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하게 되면은 주택 수가 2개든 3개든 10개든 합쳐서 한 채가 30억이고 세 채가 10억, 10억, 10억 해서 30억이 되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나 세금을 동일하게 네.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여기 보이는 중과세율 있잖아요. 네. 중과세율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변곡점이 나타나는 게 똘똘한 한 채에서 똘똘한 다주택. 그렇죠. 특히나 이게 똘똘한 다주택으로 가게 되면은 강남권보다는 네.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강북권 그렇죠. 지금 가장 뭐 개발의 이슈가 재개발 쪽이니까. 그리고 그렇죠? 강남권 내에서도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쪽으로 해서 작은 부동산 입지가 좋고 여러 가지 호재와 교통 여건이 좋고 인프라가 좋고 또 개발 호재까지 있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작은 부동산 쪽으로 여러 개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보유세는 수가 아니니까 전체 그렇죠. 가액이니까 특히나 이 다주택, 이 다세대 주택,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네. 아파트는 현실화율 자체가 거의 90%예요.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게. 네.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5,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 매매 가격 10억짜리 빌라가 공시가격은 5억 4천 정도, 5억 6천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비해서 10억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으로 책정이 되니까 오히려 똑같은 10억짜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아파트 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이 법이 시행되거나 이 정책이 시행될 때 초기에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다가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인식이 되면은 시장의 흐름이나 방향이나 투자 방향이나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체가 크게 좀 변하는 그런 변곡점이 나올 건데 그 시점이 한 11월 말 12월 초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게 속도를 붙이는 시점이 취득세 중과가 풀리는 그 시점이 될 그렇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일주일 뉴스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21일 날 발표 예정인 보유세 과표 대상이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뀌고 이 가액으로 바뀌게 되면은 어떤 현상, 특히나 강남 부동산이 어떻게 변하고 이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다른 25개 자치구가 어떻게 변할 거고 또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방법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동의하는 의견 있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좀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네.